오펜하이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맨해튼 계획을 주도하며 원폭의 아버지로 영웅시된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반평생을 그린 영화다.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포함해 7개의 오스카상을 수상했다. 미국 정부로부터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 리더로 임명된 오펜하이머의 실험은 성공했고 원폭은 투하된다. 날카로운 칼을 적국이 아닌 자신이 먼저 만드는 것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더 이상의 살인을 막는 수단이라 여겼던 오펜하이머지만 원폭 투하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보고 괴로워한다. 그러나 고뇌하던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지축을 뒤흔드는 찬사였다. 명분 있는 살인이었기 때문이다. 참다 못한 그는 트루먼 대통령에게 자기 손에 피가 묻은 것 같다며 괴로운 심정을 토로한다. 오펜하이머의 자책은 이어진다. 세계를 파멸시키는 무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던 그는 일본이 항복하고 전쟁이 끝나자 핵 군축을 촉구한다. 1982년에 개봉한 아토믹 카페는 종전부터 냉전 시대까지 미국인들의 핵무기 인식을 잘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당시에는 방사선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고 피폭의 무서움도 몰랐다. 그저 거대한 폭탄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군인이나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였다. 실제로 핵폭발 실험 때 주변에 배치된 병사들에게 방사능은 그리 무섭지 않지만 상처가 있으면 반창고를 붙여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상관이 강의하는 장면이 나올 정도다. 세계 유일의 피폭국인 일본인은 어떤 심정으로 오펜하이머를 봤을까? 피폭자와 NGO 단체가 개최한 좌담회가 열렸다. 오펜하이머를 바라보는 일본인의 다양한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나가사키 대학 핵무기 폐기 연구센터 스즈키 다스지로 교수는 작품 전체에 핵무기에 반대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작품에 그려지지 않은 부분도 논의함으로써 핵의 위협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미국 드폴 대학의 미야모토 유키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원폭을 개발한 과학자의 고통을 그린다면 그 원인이 된 핵으로 인한 피해도 제대로 그려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영화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핵 억지론이 지금도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 작품에서 그려지지 않은 미국 내 핵실험 피해자의 존재도 알릴 필요가 있어요. 좌담회에 참가한 일반 시민은 이렇게 호소했다. 피폭지나 피폭자가 묘사되지 않았다고 해서 원폭의 피해를 가볍게 보는 건 아니겠지만 버섯구름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며 그 비참함을 통해 평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영화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가 어떤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영화에서 묘사되지 않은 피폭지를 방문해 보길 바랍니다. 핵무기의 무서움이 충분히 묘사되지 않았다. 원폭 투하 장면이 사실적으로 그려지지 않았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와 비참한 피해의 실상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장면이 없었다는 의견이 대체로 많았다. 특히 교토는 역사적으로 좋은 도시다. 신혼여행도 최고였어. 라고 웃으면서 원폭 투하 후보지와 일정을 결정하는 군과 정부 고위층들 장면에서는 많은 일본인이 충격을 받았다. 미국인에겐 영웅이면서 신이었던 오펜하이머가 일본인에게는 악마이자 전쟁의 가해자였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늘 이런 식으로 현실 속에 구현된다.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팅 등 원자폭탄처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연구개발이 투자자들과 잘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엄청난 속도로 성과를 내고 있다. 제2의 오펜하이머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